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어떻게 시장의 문제를 정리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지 배워봤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나만의 솔루션 어떻게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지 배워봤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작은 나의 타겟 시장에서 이겨보는 경험, 이겨본 사람이 시장도 확장을 또 이깁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확장하면은 더 큰 위기가 오죠. 세 번째 이제 그 데스밸리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투자 구간을 이제 시드 투자, 프리 A 투자, 시리즈 A 투자 이런 구간들이 올 때 가장 어려운 게 프리 시리즈 A 투자 직전이 어렵다. 그때 데스밸리가 온다. 결국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힘은 문제 제정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몰입. 그러면 결국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인텍은 사실 뭐그 데스밸리 극복을 하고 나서도 투자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뭐 사실 투자 받을 이유가 없죠. 회사가 계속 잘 되니까 투자를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고 쳐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벤처 캐피탈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한 순간 숫자로 관련해요. 근데 굉장히 그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은 그 책임감이 더 커져요. 왜냐면 벤처 캐피탈들은 큰 돈 넣잖아요. 수십억을 넣잖아요. 수십억을 넣으면은 이 수십억에 적어도 1.5배 이상은 내가 회수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M&A가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장을 확장을 해나가는 것들 역시 몰입이 필요해요. 보통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제 회사 통장에 막 수십억이 있으니까 그때 사람이 좀 약간 변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외제차를 사고 또 사무실 인테리어를 호텔로 만들어 놓고 방은 뛰어다닐 수 있는 방으로 사정방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실 그때가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시작. 결국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았으면은 이 투자 자본을 온전히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같이 일했었던 직원들을 위한 환경 개선 좋죠. 근데 환경 개선도 직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이제 해주고 또 그 환경에 걸맞춰서 시장을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시니테크는 이제 시리즈 A 투자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피자 시장을 이제 그런 엄청난 몰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그 당시 나온 시니테크의 기술들과 생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생산성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었지만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콜센터라고 안 하고요. 또 홈페이지 주문이라고 안 하고 너희 CNTT 서비스 쓰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치킨 시장이라든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 번호들을 볼 수 있잖아요. 1588, 1577 다 KT 번호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화가 막 유입이 되니까 야, 시엔티카 회사는 돈을 지금 엄청나게 혼자 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KT에서 이제 비즈메카 사업부에서 저희가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어찌됐건 시엔티테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랑 갑자기 붙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아까도 설명드린 그 제가 몰입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몰입의 시간으로 나온 솔루션은 대기업하고 사실 붙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확장해야 되니까 치킨 시장을 두고 KT랑 이제 한번 붙은 거예요. 크게 붙었습니다. 물론 KT가 처음에는 하청을 해라. 무슨 뭐 중소기업이 뭐 이런 걸 직접 하냐. 하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하청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감은 이미 잡았는데 솔루션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들의 제품이나 스타트업의 어떤 기술들이 너희 스타트업이어서는 안 살 거야. 너희 스타트업에서 너희 기술 안 살 거야. 이러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작은 기업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기업들의 논리는 이제 통하지는 않죠. 근데 당시 이 일은 이제 2007년의 일이니까 당시는 이제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게 중요했지만 그건 저희 뿌리쳤습니다. 뿌리쳤고 근데 이제 치킨 시장을 저희도 두드리고 KT도 두드리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피자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그런 솔루션들이 맞았어요. 매장 대비 좀 크니까 매장 크기가 한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또 알바 직원만 한 1, 20명 고용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프랜차이즈였고 그 사람들 시각에 맞춰서 하는 거래를 했으면 되는데 치킨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치킨은 약간 생계형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거죠. 보통 부부 창업이 많고 아내가 닭튀기고 남편이 배달하고 이런 분들한테 주문을 대신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8, 900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치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이분들은 전단지 열심히 붙여서 그냥 주문이 들어오는 양만큼만 내가 배달하고 말지.
뭐 이런 그게 또 수익률이 높아요. 누구 고용하는 게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왜냐면은 뭐 한 달 매출이 뭐 1,000만 원 남짓인데 어떻게 누구 고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고 그 치킨 원가 띄고 한 3, 400 가져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시엔테크가 가진 이 솔루션 자체가 너무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피자 시장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치가 발휘가 될 거고 시장은 열릴 거다. 문제를 재정의하자. 근데 제가 사실 피자는 주문을 또 많이 해 먹어 봤고 또 피자를 좋아하다 보니 피자집 알바도 해봤잖아요. 근데 치킨집은 뭐 알바는커녕 잘 먹지도 않았어요. 잘 먹지도 않아서 시장 조사에 의존을 했는데 시장 조사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경험치를 이 단시간 내에 극대화시켜야 된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치킨집을 차리는 거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다가 치킨집 하나 차렸어요. 그래도 브랜드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 뭐 가맹점을 하면 하는 순간 가맹 계약 때문에 제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 저희가 KT랑 하도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KT를 계속 저도 뒤에서 GPG면 100점 했으니까 KT를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당시 KTF에서 나온 핸드폰 서비스 이름이 쇼였어요. 쇼. 그래서 쇼? 그래서 그냥 치킨 쇼로 하자. 그래서 치킨 쇼로 해가지고 그냥 치킨집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한 거는 제가 직접 닭을 튀겨보고 전단지도 붙여보고 닭을 튀겨보고 배달도 해보고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혼자 매장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 볼까? 솔루션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왜냐면 부부 창업이니까 아내가 뭐 육아 때문에 또는 가사일 때문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알바를 고용하면 그때가 거의 적자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고용을 해서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알바 쓰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뭐 이런 형태로 1인 매장 운영을 저희가 한번 해본 건데 너무 어려워요. 전단지 혼자 붙이고 그러니까 전단지 붙이면 저희 대표번호가 있었어요. 홈페이지 주문도 있었고 그러면은 주문 들어오면 제가 제 휴대폰으로 주문 확인하고 전단지 붙이다 말고 들어가 닭 튀기고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시간대에 정말 한두 개 주문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을 바꾸고 또 두 분이 계실 때는 굳이 주문을 받아 내려주는 게 이분들은 사치스럽다 생각해서 전화를 바로 돌려줬습니다. 전화를 돌려주면은 이제 굳이 뭐 한 300원만 내면 되는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장 안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닭을 튀기고 배달하면서. 그 솔루션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는 우리 문제 어떻게 잘 알아요? 가맹점들한테 물어봐도 해주세요. 꼭 쓸래요. 저희가 22전 22승 했습니다. 모든 입장에 다 이겼어요. 다 이긴 이유가 당연하죠. 아니 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치킨 매장에서 닭 튀기고 배달하고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거기서 만든 사람하고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사무실에 개발한 거랑 경험 차이가 솔루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예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2009년에 KT가 철수하고 KT 거래처들 저희가 다 흡수하고 그때 시장 점유율을 저희가 90%로 만들면서 진짜 중소기업 규모를 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큰 사건을 만들어냈죠.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을 할 때 저희 시인스테크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래서 또 많이 회자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확장을 할 때는 몰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몰입을 통한 새로운 문제 정의. 그러니까 시장 확장하는 건 시장이 약간 조금씩 바뀐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면은 이 시장이 바뀌는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몰입. 근데 이거를 창업자가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치킨 쪽에 몰입을 한참 하고 물론 그때 KT를 꺾고 시장을 이제 2009년에 재패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좀 아팠었어요. 잠깐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창업자가 계속 이거를 해낸다는 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정리를 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회사의 프로세스와 그 조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인텍은 사실 근데 시장 재패 이후에는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견디는 조직을 구축하는데 부단하게 많이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결론적으로 이 장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첫 번째 나의 전장, 나의 시장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STP 개념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이제 첫 싸움터를 정하는, 내가 싸움터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싸움터 뭐 동네 뒷산이면 어때요? 이기면 되지. 이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을 세그멘트하고 또 거기를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이런 전략이 시작할 때 중요한데, 확장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확장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자 주문, 치킨 주문 비슷해 보이는데 확장을 하는 경험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 세그먼트에서 다른 세그먼트로 옮길 때 이 확장을 할 때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경쟁 우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가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의 경쟁 우위로도 비교 설명을 했었잖아요. 큰 배와 화포를 실을 수 있는 배, 이게 경쟁 우위였다.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피자 시장에서 경쟁 우위 우리가 만들어냈죠. 그 생산성 개선을 위한 뭐 인공지능 기술과 뭐 예측 기술과 콜 아우팅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 무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치킨 시장 아예 다른 얘기였잖아요. 치킨 시장에 필요한 나만의 컴페터티브니스,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이걸 또 증명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회사 내부에 이식을 시키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정의와 경쟁 우위 확보와 여기에 맞춰서 이 세일즈와 마케팅을 계속 설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조직의 이식이 돼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는 경영자가 몰입을 하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는 거의 경영자 때문이에요. 뭐 노키아, 모토로라 갑자기 망했죠. 저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조직 때문에 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경영자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경영자도. 저도 사실 투자업을 이제는 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마 여기 뭐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스타트업 모닝커피라고 전화성의 CNTV 유튜브에서 8시 반마다 보시면은 제가 그런 카톡으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방송 끝나면은. 뭐 도대체 그 시장에 대한 공부는 언제 한 거냐. 아니,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몰입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투자업이건 스타트업이건 그냥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몰입하고 하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CEO가 적어도 이 트렌드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은 그의 밑받침이 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읽고 예측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좋은 참고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읽고 창업자로 몰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M&A를 생각하는 것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 이 시장 확장에 대해서 봤는데, 시리즈 A 투자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몰입, 또 더 위대한 직관이 필요한 시기고, 끊임없는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외 확장을 할 때 어떤 전략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